자,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콜릿은요, 엔돌핀 분비를 자극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천선 단기간에 오르고 피로감이 노출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오늘 이 초콜릿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수는 현재 이천선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상승 반전하면서 200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늘어나면서 2000선 부근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재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꽤 늘어났습니다. 18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는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3000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 차익 매물이 한 3000억 원 정도 출하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는 3.7포인트 정도, 3.8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200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5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한 100억 원 정도로, 기관의 매수 물량은 8억 원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9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한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 535포인트와 536포인트에서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오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2.29포인트 오르면서 535.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볼까요? 외환시장은 무디스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승인으로 2차 구제금융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위쪽으로 방향을 잡던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정도 오른 1125원 3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라 여러 종목,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구라그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콜릿 정말 배부르게 많이 드셨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네. 겸손하신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시네요. 지점에서 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초콜릿 많이 받으신 부장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디스가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다라는 분석을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오늘장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면 네. 수급이 시장을 유인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2000포인트 돌파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마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20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작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인을 위한 수급 조절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환율이 1월 초까지만 해도 1150원대에서 6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최근 1110원과 20원대로 소폭 하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 절상이 되면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환율의 변동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에 나서려고 하게 되면 받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개인들이나 모두 눈치를 보고 있거나 상승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러한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완벽하게 장악된 베이시스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증시의 완급 조절을 수급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2000포인트 선에서 일정 시간 계속 지나면서 잘 버티게 되면은 적어도 박스권 트레이딩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이것이 바로 기관과 개인들의 어떤 미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자체를 부담스럽게 우상향으로 뚫고 상승시키기보다는 지수의 개인과 기관을 적응시키게 하기 위해서 순매수 강도로 완급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적은 등락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리스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부채 협상 관련 타결이 호재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언론에서는 그리스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사실상은 전일자에 그리스 의회 통과와 함께 합의된 부분에 한해서만 타결된 것이 시간적으로는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2차 구제금융 자금 지원에 대한 승인이 남아있다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물론 조만간 승인이 되겠지만 민간 PSI 국채 교환 협상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독일 재무장관이 개인적으로 그 포르투갈과의 개인 면담 시에 독일이 포르투갈의 부채 탕감을 용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 헤어컷 문제가 확대되면 우리 여타 픽스 국가들에 대한 헤어컷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리스의 부채 협상 타결 자체가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동성에 대한 유입이 계속될 것이다 또는 잠시 주춤할 것이다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유동성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22에서 2월 말에 LTR로 3.0 대출을 적게는 3,500억 유로, 많게는 1조 유로까지 추가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시장에 퍼지고 있고, 또 미국의 최근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하락 정책을 담보로 해서 최근에 MBS 자산 매입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관측되고 있고, 또 메이저 5개 은행들이 모기지 부채 관련 탕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미국이 3월 또는 6월에 양적 완화 3탄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충분하다, 이렇게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도 중요한데요. 오늘, 내일 살펴볼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화요일에는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되는데요. 예. 지난 데이터 0.1% 증가세에서 이번에는 0.7% 증가로 소매 매출이 대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한 소매 매출도 지난번 데이터 마이너스 0.2%, 이번 데이터 0.6%로 자동차 제외를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소매 매출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를 제외하고 가스를 제외했을 때 소매 매출이 0.5% 증가이기 때문에 일단 소매 시장의 시장 환경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비즈니스 인벤토리스 사업 재고 발표도 0.3%에서 0.5%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기업이 향후 경제 상황을 낙관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 자체도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입 가격 상승은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과히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수출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 적자 해소의 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수요일에도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지난 데이터 13.48에서 이번 데이터 14.75로 대폭 증가 예상되고요. 산업 생산은 0.4%에서 0.7%로 이 또한 제조업 관련 지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최근 주택 관련 지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이번 데이터는 25에서 26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그리스 문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계속해서 특별한 변동성이 네. 없이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이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커머디티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고려아연 등의 수익이 양호했고, 의외로 예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대한제강이나 DS제강 등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전일자부터 자동차 관련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순환매에 대한 업종별 트레이딩 유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꾸준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커머디티 섹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고려아연, 금일의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찬스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도 S에너지 같은 종목은 의외로 태양광 관련 발전 관련해서 커머디티와 유사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창도 구리 관련한 커머디티 관련주로 추천드리고 리홈과 크린앤사이언 그리고 제닉의 경우에는 관련 종목이 하요미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업종과 종목인데 올해는 대폭적인 실적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닉을 특별히 좀 추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콜릿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달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왕설량 팀장님,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님과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힘차게 화요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으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예, SK컴즈. 네. 지역을 어디에 사시나요? 여쭤봤는데 바로 SK컴즈라고. 예. 경북 안동입니다. 네, 이번에 또 안동에서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안동에서도 개미들의 교 인기가 굉장히 많나 예. 봅니다. 네, 자, SK컴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K컴즈 한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몇 종목 있습니다만은 한 종목만 네, 검색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보여주시지만 이 SK컴즈가 가장 고민이신가 봐요. 매수하신 예.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매수한 가격 19,331원. 네, 19,331원. 예, 비중은 40%. 아유, 걱정이 좀 많이 되셨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에서 계속 저항받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요. 예. 네, 손실 중이신데 맨 처음에 이 종목 SK컴즈 매수하셨을 때 투자 기간을 처음부터 장기로 보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단기로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 당시는 단기로 봤습니다. 네, 매수하신 그 예상 기간을 보니까 좀 꽤 되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 당시엔 예. 단기였는데 의도치 않게 결국에는 좀 장기로 보여준 계신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예, 지금 이걸 손절을 해야 하나, 안 예.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면 좋겠느냐. 그런 네. 면에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좀 기다려서 매수가까지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예. 그냥 손절을 해야 하는지 가슴 아픈 예. 고민이신데요. 한번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직접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SK컴즈 올해 네. 좀 어떨까요? 자, 일단은 말씀 한번 좀 네. 별로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안동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예. 아, 거기 날씨 좀 많이 풀렸습니까? 날이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제 조금 날이 좀 따뜻해져야 될 건데요. 예. 예. 아무튼 종목도 조금 종목 수익도 좀 따뜻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SK컴즈가 걱정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 따뜻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워지실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때문에. 예, 글쎄 SK 컴즈가 지금 봄날같이 녹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쵸. 봄이 되니까 좀 녹으면서 이렇게 수익이 좋아야 되는데 다시 꽁꽁 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SK컴즈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의뢰를 하신 게 요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게 제일 판단이 안 서죠, 지금. 예, 저는 지금 예. 현재 그 장기적으로 보유도 하고 싶고요. 네, 예. 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손절했으면 좋겠냐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판단이 확실하게 조금 쓰시는데 도움이 되시게 제가 이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 TV 화면 같이 보고 계십니까? 네? TV 화면 혹시 같이 보고 계세요? 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TV 화면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 2초 정도 느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자, SK컴즈 같은 경우에 그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뭐 싸이월드, 네이트 이래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게 작년 5월 달부터 이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그리고 작년 10월 달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SK컴즈가 SK텔레콤에 그 네이트 쇼핑을 위탁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 이때 당시에 예. 나왔다가 그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하게 된 임대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로얄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그 추가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SNS 관련 어떤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가 요 부분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SKT 그러면서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SK텔레콤과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게 22,0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요까지는 딱 좋습니다. 요까지는 가는 건 좋은데 그 뒤부터 꺾인 이유가 자 네이트 쇼핑을 SK텔레콤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11번가라는 그 11번가라는 쇼핑몰과 그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게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모바일 앱을 출시를 했는데 카카오톡한테 밀리게 되면서 점유율이 1%, 2%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SKT 합병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것도 무산이 되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타격을 입은 게 최근에 와서 해킹을 그 네이트 그 닷컴이 해킹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 고객 떨어지게 되면서 요게 주가가 꺾여 버렸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요 종목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회사의 실적도 보면 지금 현재 4분기 때는 이제 적자로 전환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이트라는 그 사이트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요게 왜 이 사업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네이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검색 광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배너 광고 요 두 개가 수익이 가장 커요. 그래서 검색 광고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어떤 회사를 입력하게 되면 그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검색에 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너 광고가 뭐냐면 여기 화면에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이런 거. 요게 배너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틀린데 여기에 메인 화면에 이런 그 배너 광고를 이렇게 띄우면은 요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상당히 그 금액이 큰데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이시는 요 작은 것들이 그 배너 광고를 띄우면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이트가 인기가 있게 되면은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런 배너 광고 수익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면을 좀 가져가서 연결해서 본다면은 자, 검색 광고 먼저 볼게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리고 다음한테 밀려요. 그리고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SNS라는 거죠. SNS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에 밀리냐면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여기에 밀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앱 요건 또 지금 어디에 밀리냐면 카카오톡 이건 젊은 사람들이 좀 알 건데 조금 모르실 거예요. 카카오톡이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피플이란지 요런 사이트에 지금 이제 SK컴즈가 다 밀린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이런 거에 밀리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또 한번 보면은 요런 거에 밀리면서 SNS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롯데 1월 달 초에 반짝 반등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사 있죠.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비해서 회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회사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SNS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가비아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가비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SK컴즈는 못 올라갑니다. 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검색 광고는 네이버 다음한테 밀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트위터한테 밀리고 모바일 앱은 카카오톡, 마이피플한테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실적이 지금 현재 4분기 때 이렇게 적자 전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살려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SK텔레콤 같은 합병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회사는 당분간 실적 힘들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말씀드린 SK텔레콤 네이트 쇼핑 위탁한다는 거, 그리고 모바일 앱을 뭐 만든다는 그 합병실에 나왔던 얘기가 요 때인데, 요 이후부터 지금 현재 기관들도 다 팔고 나갔죠. 수급도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도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것들도 이런 내용들을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만약에 제가 SK컴즈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 같으면 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아버님?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결국은 이게 앞으로 계속 보유해도 희망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아무래도 SK텔레콤 자회사인데 뭔가 뭐 나중에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걸 아니면 내부자 거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이 회사는 당분간 주가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조금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40%에 19,000원이면은 솔직히 팔기 힘듭니다. 힘든데 조금은 나중에 이 회사가 다시 오를 때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깝지만 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예,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 너무 솔직해서 좀 그 부분 조금 제가 단점입니다. 아버님 그 부분 좀 제가 생각하고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해야 예. 좋지요. 왜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씁쓸하시더라도 내 종목이다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네. 이게 한여름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사이 문자가 또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로 9517번님, 항상 첫 번째로 방문해 주시는 분인데요. 네, 어제 또 로엔인가요? 보유하셨다고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분께서 또 한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보유하신 종목은 아니고 IM과 풍산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르고 싶은데 고민이 많으시대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지금 IM하고 풍산 네. 두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종목 다 지금 매수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굳이 뽑자고 하면은 오히려 IM보다도 이제 풍산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네.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IM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이 광 모듈 사업하고, 그리고 LED 조명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얘네 회사의 자회사가 이 IM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이 IM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뉴 헬스케어 관련 그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테마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급등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왔는데 또 단기적으로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IM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풍산이 괜찮은데, 풍산보다도 그 둘 중에서 이제 고르자고 하면은 풍산이고, 그리고 네. 두 개 다 지금 관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둘 다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풍산 이 회사가 이제 방산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풍산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그 차트를 봐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200일선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200일선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아니고 네.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을 지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32,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까지는 한 번은 다시 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전 고점까지 이게 왔을 때 이게 강하게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36,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이 121선 부분을 이탈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손절 라인으로 3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개별보다도 오히려 더 대형주 위주로 예.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금요일 날에 방송에 나오는데요. 그때 한번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517번님 두 종목 다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두 종목 중에 꼭 한 종목을 꼽아야겠다 하신다면 풍산이 조금 더 괜찮겠다. 하지만 지금이 매수가 기회가 아니라 32,800원 정도가 괜찮겠다 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왕설량 전문가님께서 금요일에 다시 한번 출연하시는데 그때 한번 9517번님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 통해서 한번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한번 대한유팜 살펴보겠습니다.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유팜 매수하신 가격이 6,850원, 비중이 30%, 한 종목 더 있습니다. SOL도 매수하셨는데 13만 5천 원, 비중은 50%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날짜를 예. 그 왕성난 전문가 지금 광고를 하셨는데 예. 일단 친절한 상담을 원하시면 왕성난 전문가를 좀 원하신다고 좀 콕 집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솔직한 조금 상담을 냉정한 원하신다면? 상담, 조금 네. 냉정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예. 저한테 좀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냉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 뭐 이건 뭐 참고 사항이고 종목을 한번 보면 자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 6,800원인데 자 요 종목은 그냥 한번 튀면은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유팜 같은 경우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백신 관련해서 한 번씩 그 튀는 종목인데 그런 거 이용해서 뭐 추세적으로 어떤 그 세력이 붙어가지고 추세적으로 올리는 종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일회성으로 한 번씩 그 단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조금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종목 지금 현재 차트를 보는 거 똑같습니다. 보는 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있을 때 한 번씩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한 번씩 해먹고 나가죠. 제가 이런 표현 들어들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해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튀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6,900원이면 6,850원이 괜찮네요. 이 종목도 한번 7,500원 이상 이렇게 한번 튀게 되면은 한번 그냥 해먹고 나오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요 종목 계속 갖고 있어봐야 속 시끄럽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갖고 속 시끄러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튀면은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SOL 요거는 그냥 갖고 가시죠. 그냥 네. 뭘 이렇게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8월달 지금 현재 급락하기 전 가격이 16만 원이죠. 16만 원인데 지금 아직 그것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요게 그 저번 주에도 종목 상담이 왔었는데 종목이 요렇게 계속 이렇게 가긴 힘들어요. 가다가 꺾이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 꺾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지금도 보세요. 올라가다 꺾이죠. 이런 흐름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월봉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 아직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다른 종목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요게 그 전 2007년 가격까지 갔죠. 55만 원 넘게 갔는데 요 종목도 그 이전에 가격을 회복할 때 보세요.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나오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SOL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요런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전고점 16만 원까지 제가 보기엔 분명히 갑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세요. 이거 SOL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죠. 대한유팜과 SOL 살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선량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왕선량 전문가님, 냉철한 판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태근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왕선량한 전문가님께 제일모직을 드리겠습니다. 508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98,500원의 비중이 100%인데 지지부진한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하십니다. 많이 고민이시겠어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모레드 관련된 그 유기 재료를 얘네들이 요번에 이제 그 새로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율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아모레드 유기 재료 관련돼 가지고 딱 잡고 있는 게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덕산 하이메탈도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고요. 그리고 인정을 이제 받는 게 CS 앱솔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CS 앱솔라는 이제 상장이 안 됐고요. 이 CS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수율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기관이 많이 매도한 부분은 이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4분기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작년 연간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포트에 이제 100% 비중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할 때 100% 비중으로 이렇게 그 갖고 가시는 건 좀
위험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100%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상승했을 때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좋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그 하락을 그대로 이제 다 이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이 원금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근에서 다시 원금 정도 왔을 때 50% 그러니까 많게는 60%까지도 이렇게 좀 그 매도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포트 비중에서 30%에서 40%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30%, 40% 정도 비중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현금 가지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히려 이제 포트 비중을 이제 채워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목표가하고 등등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상당시 좀 이제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기재료 관련된 그 수율이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수율이 나오려고 하면은 하반기 때 돼야지 이게 이제 그때 돼야지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6월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 정고점 라인인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전 저점 라인이 9만 3천 원인데요. 9만 3천 원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내려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개월 정도 기다리셔서 한 올해 6월 정도에 11만 원 가능하겠다. 손절가는 한 9만 3천 원 정도 박스권 하단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코미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673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보유 중이신데 수익 중이신데요. 목표 가격, 그러니까 매도 가격을 3,300원으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부탁하시는데요. 네.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략 같은 부분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조금의 도움만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25뭐 괜찮네요. 이렇게 조금 3,300 목표가대로 좀 하시는 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근데 이 회사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게 좀 실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 뭐 화면에 보시면 반도체 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오염을 세정하는 사업을 뭐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상관없이 뭐 지금 현재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덜 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온다는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수익을 3,300원까지 가면은 수익을 내시고요. 수익을 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대안주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그 반도체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한 3종목만 한 5종목만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실리콘웍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뭐 STS 반도체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종목만 더 언급을 한다면 AP 시스템, 네페스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뭐 관련된 종목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서 그 분산 회사죠. 그리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님의 그 부인분을 해야 되겠죠. 그 홍라이 여사의 동생인 홍석규 그 사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네페스라든지 AP 시스템 뭐 마찬가지로 삼성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제시할 필요 없나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화면에 네, 화면에 의미가 보이신 대로 좀 없겠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화면에 보시면은 요 회사가 일단 지금 이제 3,000원에서 이전에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고 난 뒤에 3,000원에 계속해서 지지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답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3,000원이 이전에 저항이었고 네. 그리고 지지받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3,000원의 손절가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로도 익절가가 되겠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실리콘웍스,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AP 시스템, 네페스도 종목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문자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 초콜릿 대신에 상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경남 김해요. 이번에도 경남. 첫 번째 전화는 경북이었는데 이번엔 경남, 김해에서 한번 예. 받아보네요.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십니까? 동양 기준을 5만
아니, 15,450원에 샀거든요. 네, 동양기전을 15,45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근데 비중은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갖고요. 예? 비중은 매도 어떻습니까? 시점을 알고 싶어갖고요. 네네, 아니, 매도 시점을 궁금하신데요. 이 동양기전 예, 15,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한 30%. 30%요? 이 한 예, 예. 종목만 궁금하신 건가요? 동일방지. 동일방직이요.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6만 원에. 6만 원에 20%. 20%요. 알겠습니다. 동양기전 15,450원에 비중 30%, 동일방직 6만 원에 비중이 20%. 예. 두 종목 다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 있네요. 동일방직은 손실이시고 동양기전이 예, 매수가 부근 정도에 있는데 예. 동양기전은 언제 팔지 이 점이 고민이시고 아하, 예. 네, 옆에 왕서양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종목 두 개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 동양 기전하고 그리고 동일방직하고 그 어떤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지 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양기전은 예. 그 TV 보다가 예. 이제 전문가님이 좋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그렇게 산 거고 예. 예, 예. 그 동일방직은 뭐 저평가 그거 회사도 든든하고 하다고 해갖고 샀는데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언제 지금 올라나 싶고. 예, 지금 그 두 종목 중에서요. 한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결론을 좀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일단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방직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금 매수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되어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예, 동양기전 먼저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이 동양기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이 회사가 이제 기계 관련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예, 이 회사가 이 유압기계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요번에 이제 새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 업종인데 기계를 이제 기계 부품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도 이제 그쪽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그쪽으로 더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적 부분이라든지 등등은 올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호가 통화 중이거든요. 예? 그래요. 예, 예.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예. 들었습니다. 예, 어머님. 예, 예, 예. 말씀하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세 가지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유압기기 예. 부분, 그러니까 기계 부분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분하고 그리고 중장비 그 공작기계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기계 산업, 기계 업종에 또 편입돼 있고 최근에 이 순환매가 일어나가지고 이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계 업종에 예. 대해서요. 그래서 예. 기계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중공업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상승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지금 매력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결 기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올해 퍼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가 5라는 말은 기존에 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10 이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네.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을 한 5 이하인 종목들을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그 동양 네. 기전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2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목표가. 예. 예, 그래서 목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치만 시간은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왜냐면은 예. 중국에서 지금 이제 기계 관련된 부품을 가장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중국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2분기 정도는 시간이 2분기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달 전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손절 라인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전 저점 라인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전 저점 라인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 저점 예. 라인인 12,000원 라인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때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예. 예. 그리고 그 남은 종목 이제 동일방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예, 이 동일방직은 지금 방직 회사, 국내 방직 회사 중에서 이제 한 4위 정도 되는 업체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방직 회사가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안 좋은 게 이 차트로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 뭐냐면은 방직 업체가 국내에서 지금 시장이 중국으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방직 업체들은 최근에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방직 업체는 지금 사양 산업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관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 동일 방직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실적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작년에 예. 3분기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영업이익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오히려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이 가격대에서 그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더 빠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방직 업체 지금 이 동일 방직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셔서 예. 약간 서운하신가 봐요. 예. 서운하시대요. 아유,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요. 꼭 전화 주세요. 왕설량 전문가님은 화요일 또 금요일 출연하시니까요.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으셨나 봐요.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을요. 두 분이 보내주셨네요. 4810번님 그리고 166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4810번님께서는 일양약품 31,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시고요. 1665번님께서는 31,000원 비슷한 가격이네요.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비슷하네요. 35%신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 나올 만한 게 좀 다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약한 부분이 바이오인데, 일양약품 말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백혈병 백혈병 치료 좀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 마찬가지고 일양약품도 백혈병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계속해서 모멘텀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 계속 반복을 했는데 백혈병 신약 허가에 관한 부분에 허가가 났고 그러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백혈병 치료제 식약청에 승인까지 나면서 이제 판매까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지금 이제 작년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먼저 갔어요. 임상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올해 1월 달에 요 자리까지 오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식약청에 승인이 나면서 이제 판매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백혈병 치료제에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실적으로까지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 요 일양약품이 나야 될 어떤 호재는 제가 보기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 판단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호재 소식이 다 나오고 나서 좀 밀렸는데, 요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일단은 추가 반등 노려서 조금 빠져나오신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요 자리 못 지켜준다면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 분 다 31,250원, 31,000원. 요 자리에서 일단은 이전처럼 요 보시면은 올해 1월달처럼 그리고 작년 10월달처럼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가격대 3만 원 가격대 만약에 못 지켜주면은 이제 호재성 재료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양약품 두 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SKC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32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KC 5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 SKC가 네. 최근에 그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관련된 그 지분도 좀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한 군데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최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 SK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지금 차트적으로 일단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SKC는 딱 한 가지 지금 200일선을 돌파하느냐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그 눌려가지고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6만 원까지 돌파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6만 원까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6만 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 손절 라인은 지금까지 21선을 계속 딛고 올라갔으니까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1선 뚫렸을 때 47,000원 라인을 이제 1차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6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제철 매수가 좀 잡아주세요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뭐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좀 수급 때문에 올라갔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지금 동반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한 3.4%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95,000원에서 115,0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끝내고 요 두 주체가 매도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잠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이 화면이 아니네요.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지금 오늘 현대제철의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팔고 있죠. 그래서 요 수급이 이제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패턴이 5일선을 이탈하고 난 다리 5일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바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조정받을 것처럼 하고 다음 바로 가버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정석대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5일선 이탈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21선 한번 이탈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1선하고 61선 요 사이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격대를 짚어본다면 10만 원 전후로 다시 한번 가격을 준다면은 한번 저가 매수 한번 가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덥석 덤비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짚어본다면은 11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11만 원 전후에서 한번 저가 매수 나서보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5475번님, 5781번님 시간이 다 돼서 상담 못 드렸는데요. 내일 1시 개미드래그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우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왕설량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소폭 올라와 있네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장 정리해 보시고 내일장에 대한 정리도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